달러가 왜 강해질 수밖에 없는지, 달러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거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원래 9조 달러 가지고 있었고, 왼쪽이 코로나 이후에는 9조 달러만큼 채권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시중에는 9조 달러 현금이 풀린 거다. 원래 연준이 코로나 이전에 4조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5조 달러 더 찍어내가지고 9조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채권의 양만큼 달러로 더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시중에 9조 달러나 풀게 된 셈이었는데, 지금은 긴축 제대로 들어가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거의 7조 달러로 줄었고요. 지금 6점 몇 조 달러로 더 줄었을 거예요. 시중에는 7조 달러가 돌아다니는 거다. 다른 거 다 모르겠다 하면 연준이 가진 채권의 양만큼 시중에 달러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채권이 뭐냐? 쉽게 생각해서 문화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랑 10,000원짜리 현금이랑 교환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10,000원짜리 현금을 받을 때는 누군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판다는 거는 누군가랑 현금을 교환하는 거예요. 문화상품권도 채권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채권에는 문화상품권도 있고 수표도 있고 어음도 있고 현금이랑 바꿀 수 있는 모든 종이 쪼가리가 다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의 양이 9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2조 달러 어디로 갔어요? 우주에다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로 갔겠죠. 시중에다가 판 거예요. 2조 달러를. 천천히 조금씩 긴축한 이후로 연준이 QT를 한다, 채권 판매를 한다고 선언한 2022년 이후로 조금씩 시중에 팔다가 그게 누적이 돼서 2조 달러치나 시중에다 채권을 던진 거거든요. 그럼 채권을 던지면 반대로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연준이 뺏어가게 되는 꼴이죠. 저도 문상을 누군가한테 던진 거면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받잖아요. 현금을. 그러니까 연준이 시중에 2조 달러를 토해낸 만큼 시중에 2조 달러 현금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7조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시중에 7조 달러 현금이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시중에 달러가 더 줄었어요. 자, 이 7조 달러는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들 다 합친 양이 7조 달러인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전체 달러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연준이 하늘 색깔 채권을 더 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전에는 4조 달러였으니까요. 4조 달러로만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 3조 달러 더 팔아야 돼요, 채권. 그럼 시중의 달러의 양은 줄어들겠어요, 늘겠어요? 이것만 봐도 시중의 달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보이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이거 채권 파는 거 멈춘다고 한 적 없습니다. 채권 파는 양 줄이겠다 이런 언지는 흘렸어도 줄인다 해도 조금씩은 계속 팔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매달 900억 달러씩 파는 거 700억 달러, 500억 달러씩 팔아도 조금씩 계속 시중에 채권 던지는 거잖아요. 코로나 직후에는 채권을 아예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았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땐 겁나 낮았죠. 계속 팔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그러면 시중의 달러는 연준이 계속 흡수해가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 뭐예요? 시중의 달러가 말라가는데. 이걸 많이들 모르잖아요. 이걸 많이들 모르니까 금리 인하하면 바로 달러가 약세되는 줄 알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점점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미국의 채권을 다른 시중 은행도 사가지만 국가 차원에서 채권을 많이 사가요. 미국 채권 사가는데 보시면 중국은 미국 채권을 토해내지만 일본은 미국 채권을 더 사가고요. 영국도 엄청 더 사가고 다른 나라도 다 사가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2조 달러를 분산해서 조금씩 사간 거고 앞으로 더 사갈 거예요. 저 파란색 종이 쪼가리를. 그런 면에서 일본이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의 경우를 예시를 들면 일본이 원래 미국 채권을 한 1조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채권을 더 사가서 1.2조로 늘었다 해볼게요. 1.2조 달러. 일본도 왼쪽이 중앙은행이고 오른쪽이 시중이라 해볼게요. 1조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를 풀겠죠. 일본 입장에선 1조 달러에 상응하는 엔화. 이걸 엔화로 환산해서 풀면은 146조 엔, 146조 엔. 176조 엔으로 146조 엔보다 30조 엔을 시중에 더 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미국 채권 가져간 만큼. 일본 중앙은행 시중에 엔화를 풀을 테니까.
그럼 미국 채권 사가는 데는 시중에 통화를 더 풀어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겠어요? 우리나라도 사가고 다른 나라 다 사가는데. 그리고 왜 사갈까요? 특히나 미국이 장기채를 많이 파는데 10년물이나 20년물을 외국한테 많이 파는데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5.5%예요. 연애 금리 5.5% 준다는 거거든요. 10년물, 20년물 사가면 10년 동안 매년 5.5%씩 따박따박 이자 챙겨줄게. 고금리로 꼬시는 거죠. 다른 나라 국가들. 지금 고금리일 때 그래서 미국도 더 채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또 뭐가 되냐? 우리 문화상품권도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교환할 수도 있지만 너무 안 팔리면 9,000원, 8,000원에 할인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문화상품권 액면가는 10,000원이지만 나는 9,000원, 8,00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할인 판매가 돼요. 액면가는 10억 달러라고 써있지만 9.5억 달러에 할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안 팔리면. 근데 앞으로 팔아야 될 게 3조 달러 더 남았는데 안 사가면 할인해서 팔지 않겠어요? 지금도 할인해서 파니까 TLT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나마 금리 기대감을 이만큼 오른 건데 옛날에 비교하면 진짜 많이 내렸죠. 옛날에 140, 130, 120에서 놀던 애가 지금 100을 못 가요. TLT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보거든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국가들 입장에서 10억 달러씩 사간다 하면은 또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10년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 10억 달러 현금이라 바꿔준대요. 채권이 그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액면가랑 바꿀 수 있는 게 채권이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5.5% 이자도 따박따박 준대요. 그러니까 좋다고 사가는 거예요, 지금은. 게다가 할인해서 판매한대요. 10억 달러를 9.5억 달러, 9억 달러, 8.5억 달러. 안 팔리면 할인해서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좋다고 사가는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10년 후에 내가 10억 달러 받으면 뭐해, 미국한테. 그리고 미국이 더 많이 파는 거는 20년, 30년을 더 많이 팔죠. 다른 나라한테. 그 20년, 30년 후에 10억 달러 받으면 뭐예요? 그 10억 달러 다른 데다 넣어놨으면 30억 달러, 40억 달러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연에 5.5% 이자 챙겨준다고 좋다고 사가는 건데 그거 다른 데다 묻어놨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안전하다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사가고 안 사가면 또 미국한테 찍히죠 뭐. 이제 그거죠. 진짜 좋은 거는 뭐 단기채 1년짜리는 좋아요. 1년 후에 원금 받고 5.5% 1년 동안 이자도 받고. 근데 중요한 거 미국은 다른 나라한테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채를 팝니다. 단기채는 지금 오히려 더 매수를 하고 장기채를 토해내거든요. 그 단기채 같은 뭐 1년 후에 상환하고 이런 거 지네 나라 안에서 팔면 모를까 다른 나라한테 자꾸 평균적으로 한 20년 이상 장기채를 떠넘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좋다고 사간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이 사가게끔 강제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사가게끔 강제를 하고 대신 미국 말 잘 들으면 항상 미국은 보상을 주잖아요. 그 보상으로 5.5% 이사 준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예전에야 중국이 채권 많이 사줬어요. 근데 이제 중국 보고 미국 채권 토해내게 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나라가 지금 또 사줘야 됩니다. 영국이 잘 사주고 있네요. 브렉시트 한 이후로 미국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거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지금이야 당장은 5.5% 이자 받고 지금 당장이야 좋아요. 그리고 또 할인해서 사오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서 우리는 어쨌든 망하지 않는 미국 채권 가지고 있고 10년 후든 20년 후든 원금 우리가 사온 할인가보다 원금도 받을 수 있고 좋아서 그래서 보조금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중에 달러를 말라가게 하고 있지만 시중에 달러는 줄어들잖아요. 대신 시중에 미국 채권이 돌아다녀요. 다른 나라에 미국 채권이 돌아다녀서 다른 나라는 미국 채권을 기반해서 그거 믿고 돈 풉니다. 어차피 중앙은행 채권 자산 많으니까. 중앙은행이 가진 채권의 양만큼 보통 이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잔고라고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지금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잔고 늘으니까 좋다고 돈 뿌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는 높아도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외환보유고의 한 80% 이상은 다 미국 채권일 거예요. 왜냐면 기축통화가 달러고 석유도 달러로 사야 되고 많은 원자재들도 달러로 사야 되고 각국의 외환보유고의 반 이상이 아니고 거의 8할 이상이 달러 자산이거든요. 달러 채권이든 또는 달러로 된 미국 주식이건 달러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 달러 채권 많이 가진 만큼 시중에 돈을 푸는 건데 그러면 미국만 지금 시중에서 통화량이 줄고 있는 거죠. 달러만 시중에서 통화량이 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동적으로 강달러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중에 원화는 늘어요. 일본만 해도 시중에 엔화는 늘어요. 달러는 줄어요. 당연히 엔화 환율 더 치솟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강엔화 되는 거 일시적인 거지. 달러 다시 강해지면. 그래서 달러의 디폴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환율의 디폴트 값이 1,200원이었는데 조금씩 1,300, 1,400 가고 있잖아요. 저는 나중에는 이제 1,400, 1,500원이 기본 디폴트 값이겠다 보는 이유는 미국이 이렇게 한 번씩 방아쇠 당길 때쯤에 옛날에 우리나라 환율 IMF 오기 전에 800원이었다가 IMF 올 때 딱 2배 돼서 1,500원도 갔다가 그 이후에 디폴트 값이 1,100원, 1,200원이 된 거죠. 800원에서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디폴트 값 되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미국은 2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인플레를 조장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도 그렇게 인플레 올 거고 근데 벌써 블룸버그에서도 이미 미국은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이게 딱 그거죠. 채권 팔면서 시중에 달러는 줄이고 다른 나라 인플레 오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각국의 통화를 풀게 되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인플레 일으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벌써 정부 공무원 월급 올린다 하잖아요. 지금 대인플레 시대인 거예요. 전년 대비 공무원 월급 3% 올린다는 게 말로는 뭐 청년들 공무원 뭐 쥐꼬리 월급이라고 그만둔다 양지하기 올린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임금도 오를 거고요. 또 수출 기업들은 어쨌든 달러로 벌어들이는데 똑같이 현대차를 3만 달러에 팔아도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로 들어오는 양이 많으니까 대기업이랑 대기업 밑에 협력사들도 임금 올라가는 수혜는 받겠죠. 대기업으로부터 다 돈이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내수만 하는 데가 힘들어질까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평균 환율값이 1,400, 1,500이 되지 않을까. 지금 1,400 이하에 사놓는 거는 지금 쌀 때 사는 거라 보는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양적 긴축으로 강달러가 되면 달러의 실제 가치가 올라간 건가요? 와, 그거 진짜 예리한 질문이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가치입니다. 외환시장은 왜 상대적 가치냐. 누군가가 달러를 산다는 거는 누군가가 그 나라 통화 팔고 있는 거거든요. 엔화 팔고 있거나 원화를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팜과 동시에 달러로 환전하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항상 상대적 가치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항상 100 이상에서 놀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그 달러 빼고 다른 애들 명함 못 냅니다. 그 110, 120이 가면은 달러는 훨씬 더 다른 통화를 위협하는 거고 그나마 그 달러 인덱스 90, 뭐 80 이럴 때는 다른 나라 통화들 좀 숨쉬게 해주는 거고 중국 쪽이 미국채를 팔았다가 지금은 중국이 미국채를 토해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토해내게 하는 데가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미국채를 사갑니다. 일본도 이거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 영국도 사가고 다른 나라 다 미국채 사가는데 이거 지금 또 10개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그 밑에 애들 엄청 사가는데 중국만 미국채를 토해내요. 이거는 중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죠. 야, 금리 인하하는데 강달러가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하나 또 정리해보면은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이 언론에서는 100bp 인하한다 하는데요. 내년까지 200bp 인하한다 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9월 점도표 이후에도 또는 12월에 또 점도표 나오니까 미국 대선 끝나고 그때 이제 본격적인 패를 보일 거라 보이거든요. 저는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그 신용이라도 하는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 하는 척이라도 해야 조금 더 지금 정권 더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월도 말로는 뭐 정치랑 독립돼 있다. 파월도 지금 바이든이 더 해먹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이죠. 트럼프 파월 자르려고까지 했던 사람인데. 시장은 지금 뭐 내년까지 4.xx 한다는데요. 내년까지 저는 어쩌면 5도 안 깰 것 같고요. 내년까지 내려봤자 4.5 이상으로 봅니다. 내년까지 5.0 또는 뭐 4.75 뭐 이 정도밖에 안 봐요. 저는 금리 인하를. 또는 내년 갔을 때 금리 인상 기대감 또 키울 거예요. 그랬던 적이 94년에서 그 2000년 사이에도 한번 내리는 듯 하다가 또 올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통수친 일이 있어서. 근데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도 다 서려져 있는 거예요. 3점 몇 가지 내려간다는 기대감 다 서려 있는데도 달러가 100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달러도 오르는데 시중의 달러량도 계속 말라가고 있는 거죠. 자, 2번. 강달러가 되면 왜 코인, 엔화 다 빠지니? 여태까지 이런 기축통화 그리고 코인 해가지고 다 떠내냐? 달러에 대적하던 애들입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그런 애들 다 힘 빼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달러 시장, 통화 시장, 외환 시장은 상대성이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통화는 자동으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원화든 엔화든 위안화든 뭐든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코인은 2008년 이후에 달러에 대적하겠다고 나온 놈인데 지금 강달러 가겠다는 이 기조가 잠자던 사자 일어나서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 하고 뭐 진격의 거인처럼 나타나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코인이랑 달러랑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해보세요. 함정도 많고 곳곳에 뉴스랍시고 자꾸 이상한 정보 내보내고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지. 그러면 왜 미국은 강달러를 만들려고 하니? 지금 미국은 갈수록 중국을 때리면 때리지 중국에게 보상을 안 주죠. 앞으로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때릴 겁니다. 지금은 안 때리지만 점점 규제를 더 세게 때리면 때리지 풀어주는 게 하나도 없고 관세도 올리면 올리지 내려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 강달러를 만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 다 빠져나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하려고 외국인이 좀 덜 나가게 하려고 외국인들 좀 붙잡아 두려고 환율 방어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환율 1,300원대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근데 7.1, 7.2로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엄청 긁어 모아야 되죠, 중앙은행. 그럼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뭐는 팔아야 돼요. 중국은 위안화 매수세를 위해서 달러를 계속 소진했던 거예요. 미국은 중국의 달러 채권을 더 줄어들게 만들려고 할까요? 이걸 더 늘어나게 하려고 할까요? 더 줄어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채권이 다 소진되면 중국에겐 외환위기가 오겠죠. 중국에게 IMF가 오겠죠. 우리도 예전에 달러 다 소진돼서 IMF한테 돈 빌린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를 만들면 이득이지 약달러 만들면 뭐 좋아 뭐가 좋아 얘는 아주 손쉽게 중국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도 달러 하나 강하게 만들면 중국이 달러 다 토해내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미국은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다 빼게 하려고 하냐? 미국은 중국 힘 빼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IMF 왔고 우리나라 IMF 왔을 때 태국, 말레이시아, 주변 동아시아들 다 같이 왔는데 그런 전력이 있던 미국이 뭐 중국 IMF 오게 하는 거 그거 안 할까요? 또 하나 차티스트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확신을 얻었던 거 차트상으로도 보여가지고 이거 달러 인덱스요 80 몇 년도 128도 갔고 그 이후에 120을 갔고 그 이후에 이게 113을 갔는데 여기서 정말 줄어들까? 어쩌면 저는 이거 120 뚫을지 모른다 보는 이유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일선은 1년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50년 차트이기 때문에 10년선, 20년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에서 12일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선, 121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1선 주황 색깔로 그리고 하나 더 20년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하고 컨트롤 V 해서 20년선도 추가를 해보면 140일이겠죠? 20년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10년선, 20년선이니까 엄청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 밑에서만 놀던 애가 그 위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만 노는 거면 뭐라 그랬어요? 추세 전환이라고 했죠. 추세 전환의 신호인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도 왜 이제 힘을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코덱스 바이오 ETF 보시면 1년선, 2년선을 이제 뚫었거든요. 그 위에서만 놀고 있고 이런 것처럼 얘네 10년선, 121선을 2014년까지 못 뚫다가 중국 한번 골로 보내려고 강하게 만든 이후로부터 121선 위에서만 놀죠. 달러. 121선 밑으로 안 내려오죠. 그리고 121선 자체가 상방이에요. 심지어 241선도 내려가던 애가 이제 상방으로 틀었어요. 게다가 그 흔히 말하는 골든크로스 120선, 241선 골든크로스 언제 돼요? 2021년 1월. 이때 달러 100도 안 됐을 때부터 이미 골든크로스 됐었다. 지금 이 위에서만 놀게 된 이상 이 노란선 깨고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이 노란선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 약달러 인정할게요. 이 위에서만 10년 동안 이 위에서만 놀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 10년 동안 계속 상승 추세만 만들어요. 달러가 이렇게도 지금 약한 기세를 보이지 않는데 약달러를 얘기한다고 하신다면은 미국이 아닌 그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약달러가 되길 바라는 거죠. 저도 바람은 차라리 저도 빨리 달러가 눌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먹고 나오고 저 달러가 빨리 눌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다른 나라도 좀 숨통이 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차트에서. 나중에 진짜 선을 깰 때쯤에는 약달러 얘기해도 돼요. 이 노란선이든 이 분홍선이든 깰 때쯤에는 그때는 얘네도 그걸 말해주니까.